안녕하세요. 임대표TV의 임은희입니다. 임대표TV는 중소기업 경영자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경영정보를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 중소기업의 가압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대표자의 사망이나 유고로 인해 발생하는 가업 상속 공제 제도를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우리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고령화됨에 따라 사전에 계획적으로 가압을 승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압 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도는 개인 사업자는 활용할 수 없고 법인 기업만 활용이 가능하고요. 또한 일반적인 자산에 대한 증여는 불가능하고 승계 법인의 주식이나 출자 지분만을 증여의 대상으로 한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이 있는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업 승계를 위한 주식 증여 과세 특례 제도에 따라 우리 승계법인의 주식을 승계자인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100억 한도에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5억은 비과세 공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여기에 더해서 30억 원에 대해서는 10%로 증여세를 계산해서 부과를 하고요. 그리고 이후의 금액부터 전체 한도 100억까지는 20%의 증여세 세율로 계산해서 증여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아래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인 증여세 세율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낮은 세율의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증여세의 경우는 10억에서 30억 원까지가 40% 증여세율이 부담이 되고, 또 30억 이후의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50%까지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데, 이에 비하면 증여세율이 굉장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어느 정도 증여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사례는 두 기업 모두 증여세 과세 가액을 70억 원으로 동일하게 상정하였고요. A 기업은 여러 가지 과세 특례 요건에 부합해서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에 따라서 증여를 했고, B 기업은 과세 특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일반적인 증여로 증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때 과세가액은 70억 원이고 증여 공제 금액이 과세 특례를 적용한 경우에는 5억 원 증여 공제가 있고,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성인 자녀는 5천만 원의 비과세 공제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과세 표준 금액이 과세 특례 적용 기업은 65억 원, 또 일반적인 기업은 69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세율이 과세 특례 기업은 공제 금액 이후 30억 원까지 10%의 증여세로 과세가 계산이 되고, 그렇게 되면 30억 원에 대해서 10%니까 3억 원으로 계산이 되고, 또 나머지 35억 원에 대해서는 20%로 계산하면 산출세액이 10억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반면에 일반 증여의 경우는 30억 원이 넘기 때문에 증여세 세율이 50%로 계산이 되고, 여기에서 누진 공제금액 4억 6천만 원을 차감을 하면 산출세액이 30억 1,500만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또 여기에 일반적인 증여 기업의 경우에는 신고 기한까지 신고하게 되면 신고세 공제 3%가 계산이 돼서 전체적으로 납부 세액을 계산하면 특례 적용을 받는 기업은 10억 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되고, 특례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은
29억 2,455만 원을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특례 적용 시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 19억 2,455만 원의 납부세액 차이가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70억 증여에 대해서 거의 20억 원에 가까운 세금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가 중소기업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걸 알 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증여자 요건과 수증자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자 요건을 보면 증여일 현재 중소기업 동일 가업에 대해서 10년 이상 계속해서 실제 경영한 경영주로 만으로 60 이상 증여자가 만으로 60 이상의 부모나 또는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모의 부모, 즉 조부모까지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의 경우 증여자와 그 증여자의 특수 관계자를 포함한 주식을 합해서 해당 법인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최대 주주로서의 지위가 10년 이상 유지된 경우에 이 증여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을 판단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증여세 과세 특례 제도는 개인 사업체에는 적용을 받을 수가 없는데 이게 경영자가 개인 사업자였다가 동일한 업종에 대해서 법인 전환해서 지속적으로 최대 주주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개인 사업자로 사업을 영위하던 기간도 가업 영위 기간에 포함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법인이 2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또 전체 사업 전체적인 조건을 판단해서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증자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수증자는 증여일 현재 18세로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여야 하고 기존에는 수증자가 자녀 1명만 가능했는데 그 이후 2020년 1월 1일부터는 수증자 자녀가 2 이상이어도 다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수증자가 가압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기 이전에 이미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도 가능하고 수증자 요건은 이와 같은 요건을 갖고 있고 여기에서 수증자는 꼭 자녀가 아니라 배우자의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 가압에 종사하고 또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고 또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수행하면서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조건들에 부합하는 경우에도 수증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유리한 조건으로 가압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또 사후 관리 요건들이 있는데요. 증여 후에 가압 승계를 불이행 시 다시 일반 증여세율로 계산해서 증여세가 과세되고 또 여기에 이자 상당액이 부과가 된다는 점 기억하시고 가업 주식에 대해서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는 반드시 대표이사를 유지하면서 여러 가지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후관리 의무 위반으로 증여세가 추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업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해야 하고 또 증여일로부터 5년까지 대표이사에 반드시 취임하여야 하며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러한 조건을 위배하는 경우 사후관리 위배가 되고요. 근데 이러한 조건은 자녀나 또는 그 수증자의 배우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또 가업을 승계한 후 주식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7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휴업하거나 또 실적이 전혀 없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도 사후관리 위배가 됩니다. 또 정당한 절차나 요건에 맞추어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능하지만 그러한 조건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또 업종 변경 같은 것도 사후관리 의무에 저촉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가 되는데, 다만 몇 가지 경우에는 그 정상 참작해서 그 요건 위배에서 제외를 해주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합병이나 분할 등 조직 변경에 따른 주식 처분으로 수증자가 최대 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관이 없고요.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떤 상장을 위해서 상장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자본을 감소시킨 경우는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해당 법인의 시설 투자나 사업 규모 확장에 따라서 유상 증자를 하면서 수증자와 특수 관계자 외에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해 지분이 실권하는 경우 수증자가 최대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요건 위배에 해당하지 않게 되지만 또 최대 주주를 지위를 잃게 되면 사후관리 요건 위배가 되고요. 또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처분해서 유상증자 시 실권으로 지분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 주주 지위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법인의 채무가 출자 전환함에 따라서 수증자 지분이 낮아지는 경우로 수증자가 최대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있는데, 수증자가 최대 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이 경우도 사후관리 위반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은 정당한 사유로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몇 가지 경우를 소개해-드리면, 수증자가 사망으로 인해 그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해서 가압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추징이 되지 않고, 또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국가나 지자체에 증여하는 경우, 또 수증자가 법률에 의해 병역 의무에 종사하거나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또는 학업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가압에 종사하지 않는 것이 참작이 될 수 있지만, 다만 증여받은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처분해서는 안 되고, 또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는 반드시 다시 가압에 종사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그 경영자분이 가업 승계를 위해서 법인의 주식을 사전에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세무적인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문의 주시면 자세한 내용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더 도움이 되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